안녕하세요. 내시빌 장금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앵크리지에 살고 있는 언니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9년 만에 우리가 만났는데도 어제 헤어졌다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운데요. 특별히 오늘은 언니가 정말 잘하는 일본 스시, 손으로 직접 말아먹는 스시를 저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영상이 조금 길겠지만 정말 맛있는 스시를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이 영상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 스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양념 재료가 필요한데요. 사케 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쌀 식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밀국수나 우동에 들어가는 쯔유라고 하는데요. 모밀 소바 간장 소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가 필요합니다. 설탕과 소금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4가지 재료가 있으면 정말 맛있는 스시를 집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언니에게 이 맛있게 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컵 했습니다. 계량컵으로 깨끗이 잘 씻어서 물 여러 번 해가지고 맑은 접시에서 씻고 김밥 하듯이 김밥물 잡듯이 물 잡아갖고 좀 꼬들꼬들하게 하는데, 김밥 하듯이 김밥물 잡듯이 물 잡아갖고 좀 꼬들꼬들하게 하는데, 보통 밥 할 때보다 좀 물을 조금 넣는 스타일로. 질지 않게 김밥처럼 좀 꼬들꼬들한 그런 네네. 맛이 나도록 그러죠. 자, 이제 밥물을 잡겠습니다. 이 있는데 이게 6컵인데 5컵이잖아요. 네. 5컵보다 조금 내려가게 하면 되겠네요. 자, 5컵 물량보다 조금 적게. 네. 그리고 여기에 넣는 게 제가 넣는 거는 다시마 2조각. 다시마 2조각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이거 일본 사케 술인데 청주. 티스푼 정도 청주예요. 집어넣어서 이 밥에 쌀의 그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다시마는 밥의 풍미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밥이 됐을 때 일반 밥보다 맛있는 밥이 돼요. 그리고 청주를 넣으면 밥을 해놨을 때 조금 윤기가 있는 네. 그런 쌀이 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밥을 안 치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하기 위해서 밥솥에 이렇게 밥을 안친 후에 30분간 불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밥이 된다고 해요. 스시를 만들 때 밥에다 섞는 식초 물이라고 하는데, 식초 단물을 만들 건데요. 쌀 1컵당 식초가 들어가는 게 1테이블스푼 하고요. 1테이블스푼, 그리고 반절 더. 그러니까 1.5네. 1.5 테이블스푼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쌀 1컵당 쌀 1컵당 1 테이블스푼, 1 테이블스푼. 네. 그리고 여기 재워놨는데요. 소금은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5컵의 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요거를 5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5컵을 하니까 얼마나 될까요? 1.5 곱하기 네, 5 5컵이면 하니까 7.5겠죠? 7.5. 네, 7.5 식초를 넣고, 그리고 이거는 다섯 큰 스푼이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스푼을 넣고, 그리고 이거는 5 테이블 5 스푼. 스푼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2.5 티스푼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다 그걸 다 지금 섞어 볼게요. 제가 소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2.5 티스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은 아까 5개라고 했으니까 5컵이니까 쌀을 5컵 했으니까 5개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 들어갔고요. 둘, 셋, 넷, 다섯. 자, 들어갔습니다. 설탕이. 그 다음에 할 일이 식초인데요. 식초는 이제 아까 1.5에 5컵이니까 5스푼이니까 큰 스푼이니까 7.5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계량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너무 짜게 하면은 이제 싱겁게 하면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짜게 하면 나중에 스시를 간장에 찍어 먹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짜서 목이 마르고 많이 못 먹겠죠. 그리고 맛이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싱겁게 하시고 싶으면 조금 이제 줄여서 하시면 되고요. 식초는 정확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탕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달고, 그러니까 적당한 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바뀌지 않는 게 밥이 제일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밥이 다 되면 이거가 완벽하게 녹은 상태에서 네네. 이따가 밥을 섞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히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불 위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녹여가지고 네. 그걸 식혀서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리커멘드를 안 하고, 추천은 안 하고, 네. 그냥 직접 이렇게 살살살살 계속해서 녹이시다 보면 이제 녹아요. 근데 네.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거를 절 틈도 없고 누구를 시키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지브럭 그 뚜껑이 아주 잘 맞는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쉐이킹 넣고 하듯이, 쉐이킹 하면 그 되는. 응. 아이스 쉐이킹 하듯이 쉐이킹 네. 쉐이킹 해갖고 녹이시다 보면 야채가 있는데요. 야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야채, 저희가 준비한 거는 아보카도, 당근, 그리고 오이, 피망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풀한 피망. 만약에 더 다른 거를 넣고 싶으시면 제가 리커멘드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스파라거스 그거를 데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샐러리 같은 것도 좋아하시면 할 수가 있고요. 순무, 레터스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크게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는 지금 오늘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더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이 사이즈가 좋네요. 이것보다. 왜냐면 그 사이즈가 지금 이게 반절을 딱 하면 그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스시는 핸드롤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말로는 대막기 스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싸먹는 거거든요. 대막기 스시. 네. 이렇게 해서 오이를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물컹거린다고.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김밥을 전문가들은 쌀 때는 이 부분을 빼요. 씨를. 왜냐하면 네. 물기가 나오니까 김밥을 싸놨을 때 아니면은 스시를 싸놨을 때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적기 때문에 밥이 이제 밥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거를 빼고 쓰고 보통 이렇게 집에서
바로 이렇게 같이 먹을 때는 이런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네. 얇게 0.3, 2, 3 정도 돼요. 더 얇게 잘라도 되고 채쳐 써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선호해요. 그러니까 너무 얇게 썰으시면 이게 힘이 없어서 나중에 집으실 때 힘드시니까. 아, 상큼한 오이 향이 여기까지 나네. 이 오이가 좀 맛있는 오이죠.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이렇게 가지런히 줄을 맞추세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데코레이트 하겠지만 플레이트 할 때 이렇게 해서 준비를 쫙 해놓는 거예요. 네. 해볼까요? 이 피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씨를 빼고 이렇게 해서 빼내시고 이제 똑같이 아까 그 채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사이즈로 그러니까 얇게. 얇게 너무 두껍게 하면 나중에 밥 마를 때 네. 두꺼워지니까 얇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를 데쳐가지고 이렇게 얇게 썰어서 넣어도 좋고 그 다음에 샐러리를 좋아하면 샐러리를 넣어도 샐러리도 좋고.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색깔 같은 거 있으시면 색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해가지고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당근입니다. 당근은 이제 여기 사이즈에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딱 해서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한번 이렇게 자르시고 이거 돌리세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당근은 사실은 저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얇게 조금 더 얇게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입에서 식감에서 겉도니까 조금 더 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얇게 썰어놔도 집기가 편하죠. 잘 집을 수 있어서 좀 얇게 쓰는 게. 또 어린아이들은 당근 너무 두꺼우면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줄을 딱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보가도를 해볼까요? 네. 아보가도는 아시다시피 여기 가운데를 해서 이렇게 반절을 딱 자르세요. 그러시면 이거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잘 익었네요. 아보가도가 맛있어야 전체적인 스시가 또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죠. 버터 향이나 이런 부드러운 맛들이 이렇게 껍질을 살살살살 해갖고 잊혀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빼세요. 빼시고요. 이거를 예쁘게 이게 흐트러지고 너무 얇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띄우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조금 너무 얇게 하시면 이게 다 뛸 때 깨져버리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테크닉 들어갑니다. 이게 다 됐잖아요. 이제 담으실 때 이거를 이렇게 미세요. 푸시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푸시를 하시면 하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뛸 때 좀 편해요. 다른 분들이. 그리고 이걸 놓으실 때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이제 집에서 플레이팅 하실 때는 직접 놓으시면서 이걸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또 플레이팅을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요. 숫자 조금 했으니까 제가 이제 더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재료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제가 새우를 손질을 할 거예요. 이거는 코스코에서 산 건데요. 여기 등에 이게 이렇게 갈라서 내장을 뺐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등에 만약에 내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대나무 이 꽃인데요. 이쑤시개나 투스픽이나 아니면은 그 꼬챙이 꼬챙이 가는 거 만든 있어요. 가는 거가 있어요. 아주 아주 가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여기 이 머리에서부터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이렇게 마디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이걸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그러니까 빠져요. 실 같은 게 빠져나오겠네.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있는 거는 그렇게 손질을 하셔갖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손질이 다 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쁘게 먹겠다 그러면 손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두꺼워서 지금 저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얇은 꼬챙이로. 대꼬챙이 요렇게 요만한 일본 식당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사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갖고 중간쯤에 해가지고 이렇게 펴가면서 뒤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꽂아. 네네네 꽂아가지고 이 상태로 보일 할 때 이 상태로 네. 이 펴진 상태로 물에 뜨거운 데쳐내시는 물에 거예요. 데치는 네, 거예요? 데쳐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데쳐낸 거가 좀 식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데치면은 이렇게 말려요. 익으면서 이게 새우가 이렇게 말리는데 그러면 자르기도 어렵고 예쁜 모양이 안 되지만 집에서 그냥 먹을 땐 괜찮은데 손님 만약에 초대하신다면 이렇게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데쳐서 나중에 손질을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잘라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보여드렸고요. 이거를 데치는 과정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린 거 이거 스틱 넘버요.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늘 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차가운 거가 들어가니까 끓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익어야 되니까 안에까지 뜨거운 걸 이렇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색깔이 이제 분홍색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색깔이 잘 분홍색으로 예쁘게 나올 때까지 더 하시고요. 이게 보통은 이 새우가 돌돌돌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릴 때까지 익히셔야 돼요. 이거 새우를 익히시고 이걸 씻으시면 이 국물도 이게 지금 국물이 남았으니까 이 국물을 나중에 다른 거 뭐 라면을 끓여서 드실 때 이 국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찌개 같은 거 하실 때 이 국물을 사용하시면 돼요. 나머지 국물을. 그러니까 꺼내실 때 잘 꺼내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물에 씻어버리면 또 단물이 또 빠지니까 제가 꺼내갖고 자연스럽게 식혀볼게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꼬치 꽂은 거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빨리 꼬치를 빼버리면 이게 돌돌 또 말릴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식혀셨다가 껍질을 까시고 이 스틱을 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이거를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물로 하지 마시고 얼음을 몇 개 넣으셔갖고 식히시면 빨리 식을 수도 있고 빨리 일을 진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너무 담궈놓지 마시고 이제 다 까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아까 이거였잖아요. 네. 제가 한 거. 꼬챙이에 넣은 거.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보시면. 빳빳하고 말리고.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까볼게요. 네. 이거 껍질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까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꼬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꼬리 있는 부분까지 살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꼬리를 떼세요. 네. 이렇게 빼쪽 나온 부분을. 그리고 이거를 빼시면 어머나 떼어져 버렸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생거일 때는 이렇게 꼬리를 네. 이렇게 따고 이렇게 빼시면 이게 쭉 빠지면서 꼬리 부분에 살이 있는 데까지 빠져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이게 금방 꼬치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잡히네 화면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꼬치에 해서 하라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보십시오. 여기 있는 오이하고 나머지 재료들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 돌돌 말린 거는 사이즈가 안 맞죠. 근데 그래도 꼬챙이가 있으면 그렇게 했을 네네네, 텐데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고요. 네. 자, 몇 개 준비하셨는데, 자,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 새우가 너무 크면 또 다른 맛이 저기 하니까 일단 처음에 저기 예쁘게 잘랐던, 예쁘게 반듯이 세웠던 그 새우를 잘라볼게요. 새우를 자를 때 보십시오. 이거를 그 잘라진 선 이거에서 반절을 자르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반절을 자르시고 이걸 이 상태로 또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야채들하고 같이 먹다 보면 이게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절을 자릅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아까 오이 잘라놓은 사이즈 저희 보시죠.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길이도 그렇고 네. 두께도 그렇고 자, 이런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네. 잘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돌 말린 거는 이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반절을 그대로. 음. 근데 자르실 때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죠. 이거를 밀어서 이게 핀 상태에서 네. 조금 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손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다 보면 펴지네요. 펴지긴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 부분은 조금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조금 말린 상태에서 길이가 맞는데 이 밑에 부분은 더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하기 나름인데 이 상태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밀어 색깔 보이는 대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새우를 이렇게 놓고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계란인데요. 일본식 계란말이를 할 거예요. 계란말이를 할 때 저는 초간단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여기 있는 재료들 중에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집에서 나온 신선한 오가닉 계란 이거를 4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신선하죠? 그리고요. 이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양념을 할 건데요. 양념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소금, 왜 핀치라고 그러잖아요. 소금. 네. 이게 산꼬집. 이게 산꼬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집어넣으시고요. 너무 짜게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식 계란말이는 좀 달게 해요. 그래서 간장 맛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간단하게 제가 단맛도 들어가고 간장 맛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미림 맛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쯔유라는 게 있어요. 그 국수, 일본식 국수 우동이나 이렇게 만드는 쯔유가 있는데 이거를 한 티스푼만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한 티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제가 물이에요. 요거 똑같은 저기로 해갖고 4개를 넣어주세요. 물 4티스푼. 그리고 설탕이 이제 좀 들어갑니다. 이거는 맞아. 일본에 가니까 네, 좀 계란 달게. 요리가 달더라고요. 예, 달게 해요. 그래서 네. 너무 달게 하면 이 쯔유 자체도 좀 달거든요. 그러니까 한 티스푼만 집어넣게요.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잘 섞어야 되는데요. 설하는 포크 있어요. 자, 계란 요즘들 이렇게 깨시고요. 이렇게 저으세요. 그래서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이게 잘 섞여서 우리 계란말이 하듯이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야채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흰자가 잘 풀어지도록 물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잘 풀어지도록 하셔가지고요. 그럼 색깔이 간장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다크 색깔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자, 기름을 이렇게 프라이팬을 해서 그르시고요.
기름 온도는 사실은 스피드를 잘 할 수 있으시면 높은 온도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탈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되시는 분은 탈 수도 있으니까 중간보다 조금 높은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받아주시면 되고, 기름이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잘 안 말아지니까 대충 해서, 이걸 너무 확 부으시지 말고 조금 이렇게 얇게 하니까 살짝 부으셔서 피셔야 돼요. 이 프라이팬이 너무 크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이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은 간단하죠. 근데 처음에 마르실 때 여기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탄탄하게 힘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처음부터 말아버리면 이게 붙지도 않고 힘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말기가 편하겠죠? 자, 한 번씩 말아가는데요. 이게 잘 마시는 분은 잘 마시지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말아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각팬이 편하긴 한데 사각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팬 하나 사야 되겠네요. 네, 계란 그렇죠. 지단 때문에. 네, 사시면 좋죠. 편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두르실 때 여기다 두르는 게 아니고 여기다 두르고 뒤로 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이용해서 뒤로 밀으셔야 돼요. 프라이팬마다 이제 붓는 게 저기 틀리지만 이게 쫙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기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살짝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이렇게 딱 이렇게 펴주시고 다시 기름 붓습니다. 이제 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빨리 되네요. 너무 두껍게 부시면 맛이 없으니까 얇게 하셔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모양 못 나와도 맛있으면 아니요, 모양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테크닉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너무 꽉 익는 선이 아니고 덜 익는 선에서 이렇게 마셔야 돼요. 진짜 사각팬이 있으면 훨씬 좀 더 쉽겠네. 그럼요. 자, 이렇게 기름이 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기름을 덜 쓰기 위해서 기름이 없으시면 좀 부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계란이 계란이 좀 작아. 오늘 금방 가져왔는데 초란이어가지고 계란이 좀 양이 작네요. 좀 큰 거 AA 거 하시면 6개 정도 필요하시죠. 6개. 제가 보통은 큰 걸로 8개짜리를 말아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쓰는데 오늘은 반절만 해드리려고 4개를 했는데 좀 작네요. 이렇게 됐죠. 이제 거의 마지막 말았잖아요. 네. 이제 이거 기다렸다가 이제 좀 많으니까 좀 줄이고 이거 다 익기 전에 이렇게 해서 바로 저도 붙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좀 기다리시면 이게 부서지면서 말아줘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살짝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눌러서 일정면이 좀 익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김을 많은 김발이에요. 김을 많은 김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시 하나 놓으시고 여기다가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내려가십시오. 슬라이스 시키시고 이거를 막 눌러가지고 막 깨지라는 게 아니고 일단 타이트하게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김발 마셔가지고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동그랗게 잡았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오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나중에 써야 되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네모나게 네모나게 뭐랄까 이런 식으로 말아서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식으면서 이게 굳어요. 그 안에 습기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열로 해서 열기도 익으면서 이게 모양이 잡아지게. 예, 모양이 잡아집니다. 나중에 이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놓은 계란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탄탄한 보이시죠? 탱글탱글. 그러니까 탱글탱글하네요. 네, 힘이 있는 계란이 됐어요. 이 계란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즈 아까 아시죠? 우리 느낌. 이게 반듯해야 되니까 네. 여기 끝에 좀 잘라내시고요. 아, 이 정도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두 개를 네.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잘라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도 되고요. 네. 잘라서 도시락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이거보다 커가지고 이제 등분을 하는데 이게 요만큼밖에 안 나왔으니까 반절로 일단 자르겠습니다. 네. 반절로 자르시고요. 그러면 이런 사이즈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런 사이즈를 2개, 4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얇으면 이게 결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 얇으면 다 뜯어집니다. 부서지지. 그러니까 일단 스틱은 해놨지만 그거가 안 되게 아까 요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시면 돼요. 네. 보통 일본 계란 나오는 그거는 이제 이런 면이 나오게 자르는데 네. 여기에 나온 이거 스시에 넣는 거는 이렇게 갖고 저희가 씁니다. 하나씩 집어서 스시에 넣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키를 맞춰서 플레이팅을 하시면 되겠죠. 네. 에어프라이에 사용할 호일 네,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일본 여기는 L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요. 근데 이게 장어예요. 저는 오늘 이 사이즈로 하잖아요. 여기 네. 이거 손에 맡겨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얼어 있어요. 얼려서 파는데 이게 지금 살짝 녹은 상태인데 이거를 토스트해서 자르려고 하면 잘 안 잘라져요. 다 깨져요. 네. 그러니까 토스트 하기 전에 상에 내놓기 전에 이거를 잘라서 토스트 하시는 게 훨씬 좋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합니다. 예쁘게 사시미처럼 자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게 굉장히 비싸니까 좀 얇게 해서 이렇게 칼이 잘 들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역시 칼이 잘 드네요. 그래도 이게 부서져요. 근데 제가 레커멘드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얼은 상태에서 이게 자르게 되면 좀 잘 잘라요. 잘 잘라져요. 언 상태에서, 살짝 언 상태에서. 네. 모양이 부풀어지지 않고.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살짝 녹아서 녹아서 이게 잘 이게 부스러지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은 나중에 또 이걸 그대로 또 접시에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토스터에 넣어서 뭐 이게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딱 익히면 더 맛있는 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스트 하는 수준으로 해서 에어프라이나 토스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토스터를 구워낸다는 기분, 이런 기분으로 해서 데펴내겠습니다. 데펴서 식히시면 돼요. 먹기 좀 식감도 있고 먹기 네, 좋아요. 이게 찢어지지가 않아서. 네. 이거는 이제 알라스카산 셀몬인데요. 레드 셀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케라고도 하고요. 이게 얼은 상태에서 국물이 있으니까 깨끗이 얼려놓은 상태니까 제가 한 마리 꺼내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셀몬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물기를 좀 이렇게 닦아내시고, 셀몬 보면 이 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뼈가 이렇게 지금 이건 조금 사람들도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막 돼 있는 것처럼 얘는 조금 이게 척추가 뼈가 이렇게 S자로 됐네요. 원래는 이렇게 일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선을 따라서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서 여기에 뼈가 있는 거를 이 눈썹 뽑는 이런 뾰족한 집게라고 하나요? 핀센트가 있는데 생선용도 있어요. 그걸 사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이걸로. 자, 이렇게 해서
뼈를 잡고 이 살짝 이거를 생선을 누르는 거 하면서 이 뼈 보이시죠? 이 뼈를 다 빼셔야 돼요. 이게 뼈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뒤에까지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은 여기 이렇게 내장이 있는데 여기 선을 따라서 그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저는 한 번에 이거 큰 걸로는 한 번에 2개씩도 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되니까 이게 살을 너무 찝찝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뼈가 있나 해가지고 그거를 잡아 빼시면 돼요. 이제 뼈 제거를 다 했어요. 뼈 그죠? 제거가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수술하는 거 같죠? 자, 이거 됐는데요. 네. 전체 손질 안 하고 반절 정도 손질 먼저 해볼게요. 얘는 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껍질을 할 때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얘 말고 아까 남은 예를 들어서 다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를 껍질을 벗길 때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고 이 칼을 밑에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하세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잘라내는 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질긴 부분에 껍질에 걸려요. 그러면은 이 칼을 누이시고 이 뒤에 이 꼬리 부분을 잡으세요. 그리고 살짝 밀으시면서 이제 이게 칼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손으로 잡으시면 돼요. 뒤에 껍질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잡고 미셔요. 이쪽은 잡아당기고 이쪽은 칼은 밀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보이셨죠? 이렇게 되면 이게 껍질이 분리가 됐어요.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스시용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사이즈를 요만큼 잘랐다는 이유는 스시에 맞는 사이즈를 자르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지저분한 것도 있고 머리 아가미 여기 그 머리 잘라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를 제가 좀 잘라낼게요. 나중에 구이로 해 드시든지 우리 벤틀리 주면 돼요. 네, 걔는 구워서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반절로 자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사이즈가 딱 아까 그 다른 재료들 사이즈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같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가끔 이렇게 닦아가시면서 페이퍼 타월 이용하시고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 딱 자르는데 아까처럼 여기 반절 밑에 완벽하게 자르지 마시고 이게 딱 걸리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다 칼을 집어넣고 미세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서 이 껍질하고 이게 분리되게끔 이렇게 살살 미시면서 자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주 쉽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아까 그 칼을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막 미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해요. 그리고 이게 물기가 어른 사이에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빠지라고 사실은 이런 페이퍼 타월에다 덜도 말아놔요. 일본에서는. 네, 아까 페이퍼 그 타월에. 마구로도 어른 상태에서 녹은 저희가 이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기가 좀 더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물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막 지금 냉동실에서 빼서 녹아가지고 녹인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시면서 네. 그냥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시고 반으로 자른다. 다 끝까지 자르지 자르지 마시고 말고 껍질 이렇게 껍질이 밑부분까지만. 있는 딱 이렇게 해서 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짝 미시면서 칼을 누이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빼냅니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해갖고 눌러서 원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시면은 이 껍질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일단 이렇게 놓고요. 저희가 좀 치우고 셀몬을 아까 그 튜나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네. 셀몬은 조금 얇게 자르셔도 되는데 그냥 자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근데 아까우니까 이걸로 또 다 드시는 분도 계세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쁘라고 이게 색깔이 들어가면 좀 색깔이 아무래도 칙칙해지니까 이거를 다 잘라내죠. 그 식당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잘라 가겠습니다. 아까 그것처럼
사시미 칼이 있으면 더 잘 자르게. 사시미 칼이 있습니다. 에, 그거 이제 안 가져오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자를게요, 제가. 오, 좋은 거 있네요. 저희 집도 우리 있지만. 아들 알라스카 살 때 네. 자, 이렇게 자르시고, 네. 이렇게 좀 크시다, 여기 좀 얇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네. 쓰고요. 이렇게 해서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두껍게 저기 한 데는 반절로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잘 자르시고. 오, 잘 드네요. 네. 역시.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이 좀 그렇다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손 조심하시고요. 살살살살살 해서 위 부분을 이렇게 밀어내시면 돼요.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시미식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을 안 갈라도 되겠네요. 좀 얇으니까. 이 상태로 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시미 넣으시고요. 채소와 생선은 이렇게 다 썰어서 손질을 다 해놓았습니다. 덴푸라 이게 옷 입힌 거를 그냥 요것만 사용하고 싶어서 덴가스라고 하는데, 이걸 넣으면 아삭아삭해갖고 크런치로 스타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덴가스라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덴푸라 플라워 그거를 갖다가 지금 2분의 1 컵을 했어요. 네. 2분의 1 컵을 하고요. 물하고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차갑게 만든 물을 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비율이네요. 밀가루. 일단 처음에는 똑같은 비율을 넣으세요. 똑같은 비율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1대1로, 아니면은 조금 물을 덜 넣은 상태. 1대1보다 0.8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풀어주세요. 잘 뭉친 것이 없게.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조금 묽긴 해요. 근데 네. 제가 테스트 해보고 너무 묽으면 가루를 좀 더 넣을까 해요. 아직 기름이 안 올라오네요. 뜨겁게 해놓으시고, 그 사이에 네. 기름을 하실 때 프라이팬인데요, 이게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하긴 해요. 이게 넘치면 하면 불날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작은 것도 하는데, 좀 깊은 거에다가 이게 non-stick으로 하시면 더 빨리 하시고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있네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신기하네. 무슨 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덴푸라 꽃이라고 그래갖고 덴푸라. 덴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시면서 잠그면서 다시 이렇게, 이게 지금 뽀글뽀글뽀글게 하는 과정이에요. 물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익으면서 이게 물기가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게 물기가 뜨거운 걸로 해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밀가루가 이렇게 익어가면서 이게 파삭파삭 익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들리세요? 들려요. 바삭바삭.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세요. 네.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 뜨겁고 될까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금방 되고 타요. 그러면 온도를 살짝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뽀글뽀글 생기면, 자, 이제 많이 날라갔으니까 이거는 수분이 날아가면 던져준다. 네, 조금 더 익히고, 이 상태에서 색깔이 너무 막 너무 익어서 색깔이 너무 다크가 되면 빨리 빼주셔야 돼요. 기름 안 넘치게 조심하시고요. 빼시고. 여기 아까 밥을 했잖아요. 다시마 집어넣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마 맛이 다 이렇게 배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썰어서 양념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진 것 같기도 하고. 쌀의 상태에 따라서 물이 좀 틀린데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니까. 밥이 많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 그 물 만들어 놓은 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빠른 속도로 이 전체적인 밥이 이거가 묻을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저어 갈게요. 이렇게 해서 팝니다. 이렇게 둘러서 물을 부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깨지면 안 돼요. 밥을 누르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돌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밑으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으깨지 마시고 이렇게 딱 해치듯이, 그러니까 풀어 따로따로 해치듯이 음. 빠른 상태로 하시면 밥알이 다 따로따로 돌아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비면 안 되고 그냥 해집듯이. 예, 이거가 다 물이 묻힌다 하는,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적셔진다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갖고 빠른 속도로 해서, 물이. 네, 이 소스가 식초 물이 밥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빠른 속도로 묻혀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 식초물이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잘 섞었잖아요. 네. 이게 안으로 스며들면서 물이 없어져요. 그리고 식초물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뜨거운 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식초물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뜨거운 김이 해서 같이 날아가면서 이게 물이 섞이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붙는 상태가 돼요. 엉겨 붙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게 밥이 소스가 안으로 스며들었구나 하는 상태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밥알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막 물에 섞어 놓은 것처럼. 네, 밥 말아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물 말아서 밥을 네네. 먹는. 그 그렇죠. 상태로 섞이는 비슷한데 섞다 보면은 이게 안에 섞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잘 안 떨어지죠? 스티키가 돼가는 상태예요. 네.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밥알이 그러면은 떨어져 나갔었는데 다시 또 붙은 느낌. 네. 그러면 이 상태가 돼야 밥을 이게 스시를 하시는 분이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뜨거우면은 식초가 밥이 사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거를 날려주셔야 돼요. 이 물을 날리면서, 자 보십시오. 날리면서 이걸 밥을 식혀야 돼요. 완벽하게. 완벽하게라는 게 일단은 이 뜨거운 게 가시고요. 사실은 배고프죠? 아니,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가면서 식혀가지고 안에 네. 것까지 이렇게 뒤집으면서 식는데 네.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섞을 때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옆으로 할 때 이렇게 옆으로 살살 해갖고 하셔야 돼요. 밥알이 깨지지 않게. 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밥이 맛있어야 다른 거 재료 섞어서 할 때도 맛있고, 이 밥이 맛이 없으면 스시집에 가셔도 이 밥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저기가 좋아도 맛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시메시라고 일본 말로 그러는데, 스시메시가 잘 된 집이 있는지 맞아요. 맛있는지 그거를 이 집은 스시메시가 맛있구나, 이 집은 스시메시가 딱딱하구나, 이런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평가가 돼요. 이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맛인지. 아니 정말 먹으러 갔는데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네. 안 먹고 싶은 경우도 있고 꼭 쌀이 덜 익은 맛, 좀 네. 끄끄거린다고 네, 하나 네, 네, 그런 네. 맛이 들어서 또 먹기 싫을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너무 질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질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이렇게 날리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위에는 식어요. 그러면은 네. 이 상태를 이렇게 뒤집으시면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뜨거운 게 이게 이 김이.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식혀갑니다. 네, 보통 이걸 시킬 때는 좀 경험이 있는 좀 큰 아이한테 이걸 주시면서 한 사람은 붙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뒤집고 이렇게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바쁘실 경우에는 그러네. 네, 옆에 짝꿍을 시키시든지 네, 아니면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걸 옆에서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예쁜 도마라든가 나무적이라든가 아니면 큰 그릇이 있다든가 아니면 동그란 그 파티용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여기다 이쁘게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지금 마사고라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롤에 사용하는 마사고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생선 가게나 가시면 마켓에 가시면 아시안 마켓이나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마사고도 있고 이거보다 두꺼운 도비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양쪽으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옆에 아까 그 만든 덴가스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넣을 수 있는 게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양이 적은 거를 이 앞에다 놓고 가운데다 저는 베지터블을 넣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양쪽으로 생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이 가게끔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가까운 쪽으로.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아보가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가운데다가 사람이 많으면 이제 이런 걸 두 개를 넣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셀몬을 이 사시미 옆에 이 생선 같이 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넣어볼까요? 이제 그 운하기가 있는데요. 운하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운하기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 반절반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옆에다가 넣겠습니다. 셀몬 옆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서스미 시드가 있으면 서스미 시드 네, 이렇게 넣으시면 있어요. 서스미 시드 넣으면 되고요. 가지런히 이렇게 해서 다 놓아가세요. 이게 지금 반듯이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동글동글 말아놓어도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노란색을 제가 이쪽에 놔볼게요. 노란색이 두 개니까 계속 이렇게 넣으시고 자, 됐습니다. 당근. 여러분 당근을 어디다 놓고 싶으세요? 저는요. 그 저기 계란 옆에 쪽하고 요거로 놓을까요? 그 사이로 넣는. 네, 근데 네, 그 자리가 좀 좁으니까 조금씩 옮기시고 가지런히 머리부터 다시 이렇게 옆에다가 놓을게요. 좀 좁긴 하네요. 이걸 조금 더 긴 거를 사용하면 얘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각자 개인이 싸서 먹는 이 스시를 뭐라? 핸드롤 대막기 스시. 핸들을 대막기 스시. 핸드롤은 영어고요. 잉글리시고 대막기 스시는 일본말입니다. 여기다 놓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놓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의 이 플레이트를 지금 마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가지고 가서 셋업을 하시고 필요한 게 이거를 4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네. 힘을. 원래는 이렇게 갖고 핸드로 가게 가면 수지 가게 가면 이렇게 반절로 해서 예쁘게 더 크게 말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반절로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밥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못 넣어서 먹어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파티용이니까 이거 4분의 1로 하셔갖고 조금씩 하나씩 또 넣고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따가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이것 좀 모짜렐라를? 아니면 둘이 갈까? 너무 오래 걸렸죠? 아유 고생 많으세요. 아니 이거를 안 찍으면 금방 끝나는 일인데 이게 찍어야 영상을 되니까. 찍어서 직접 와서 보시면 영상을 안 찍어도 됐을 텐데 아 제가 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면목이 없어요. 아니요 나중에 배우세요. 거기 영상 다 해놨어요. 꼭 배워야 돼. 나 진짜 이거 그 필살기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 정도 해야 되는 거. 응. 그거로 내가 이걸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하다 보면 괜찮아요. 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이게 마르니까 이걸 물에 적셔갖고 이렇게 덮어놓는 찬물에 페이퍼 타올을 적셔가지고 맛있다. 짜서 밥 해는 게
밥이 관건이지. 관건이야.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덮어놓으면 돼. 뭐 나중에 리필해서 먹. 응. 밥 먹자. 밥 먹자. 오. 이제 파티 음식으로 하세요. 진짜 다음에 파티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4등분한 김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밥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만들어 놓으신 밥을 조금 하셔도 돼요. 정말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면 이게 안 말아져요. 잘. 이제 많은 방법이 그러니까 김밥 하는 많은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의 핸드롤 많은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피세요. 개인이 이렇게 해서 저러다가 그러시고요. 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예쁘게 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조합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넣어도 되고 저것만 넣어도 되고 이제 스시집에서 만들어내는 조합으로 만약에 크런치롤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를 다진 거,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그 크랍이라고 그래갖고 크랍 다진 거 그거 마요네즈 섞은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맛이 나오는 그 조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롤. 예, 캘리포니아 롤을 나오는 맛을 조합을 보여드리면 마요네즈를 일단 까세요. 여기다가 한 줄을 이렇게. 이거 일본 큐피 마요네즈인데 다른 마요네즈도 상관없어요. 그렇고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게 지금 아까 만든 네네. 덴카스입니다. 덴카스하고 이게 지금 롤 그 마사고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덴카스를 이렇게 놓으세요.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크런치롤에는 덴카스도 들어가지만 큐컴버가 들어가요. 네, 오이. 오이 2개 넣으셔도 되고 하나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조합이 새우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냐? 캘리포니아 롤이니까 뭐가 들어간다고요? 아보가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마를 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하고 끝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말아지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2장이면 길게 해서 이렇게 쭉 마셔도 되는데 김도 아깝고 김도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 와사비를 섞은 간장 와사비가 근데 와사비 간장을 제가 하나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와사비 넣으세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간장 너무 안 좋아하시면 그냥 저기고 와사비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넣으셔도 돼요. 근데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하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서 섞으셔가지고 와사비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냥 입에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뭐 튜나만 말아서 드셔도 되고 이런 매운 마요네즈하고 섞이게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믹스해서 먹는 게 이 파티용 핸드롤 아니면 대마키 스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 요리 강습까지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이 되었는데 맛있게들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김이 있습니다. 김 한 장이 있는데요. 잘 배우세요. 이게 긴 면이 있고 자른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긴 면이 이렇게 자기 앞으로 가게 이렇게 해놓고 이 밥을 전체에 붙이는데 전체에 붙이는 대신 이게 캘리포니아 롤을 크게 마는 방법이 있고 작게 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크게 한번 말아볼게요. 근데 밥을 얇게 마르셔야 돼요. 보통 가게에서나 그 프레드마이어 이런 데서 나오는 밥은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밥을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기에는 제가 또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좀 찍어야 되는데 스틱해가지고 물 좀 떠오면 좋고 돼요. 그리고 이게 빈틈이 좀 있어도 돼요. 빈틈이 있어도 되고 이렇게 갖고 전체 골고루 퍼지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손으로 빡빡빡빡 피면 되는데 지금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불을 쓸 때는 어떤 분들은 식초를 이렇게 떡 떨어뜨려 갖고 손에 또 균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식초를 떨어뜨려 갖고 쓰세요. 그래서 물이 왜 이 물을 묻히냐면 밥이 스티키하고 이게 손 온도가 높으니까 네. 그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 네, 온도가 되게 그럼 중요해. 얼음물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얼음하면 좋고 생선을 만질 때는 특히 더 그래서 여자 셰프보다 남자 셰프가 많아요. 온도가 이게 여자들은 손이 따뜻한 따뜻하니까. 경우가 있어서 근데 난 딴 데는 적어도 손만 따뜻해. 이게 그냥 얼음물에 촥 담궜다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너 밥 줄 거 아니거든.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뒤에도 했고 벤틀리도 관심 있어? 너도 스시하는 거 배울 거야? 이제 좀 피는 것 같지만 이게 좀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깔아진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배워주세요. 이거를 캘리포니아 롤은 저 아저씨한테 갈래? 거기다 떠뜯을게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또 묻히고 물이 너무 많이 묻히면 이게 김이 젖어가지고 또 그거 안 돼요. 밥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묻히시고 이게 스티키면 안 될 정도로만 묻히시면 돼요. 네. 됐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말아가지고 이걸 이 스시알을 묻히는 방법이 있고 안 말고 묻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근데 쉬운 방법은 제가 가르쳐드린 제 트릭은 이거를 여기다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또 이게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저기 하니까 이렇게 살짝 삐세요. 삐쳤어. 됐죠? 네. 그리고 깨주세요. 통깨. 덩깨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깨를 갖다가 이렇게 뿌렸었습니다. 이거 스시 알을 안 하고 깨만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보세요. 딱 뒤집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다 캘리포니아를 넣는 게 오이 좀 더 가져와야 되겠다. 저기 썰어놓은 거 있어. 그러고 마요네즈 갑니다. 사실은 마요네즈를 게맛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미테이션 크랩 아니면 진짜 크랩 살 그거를 마요네즈로 섞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넣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게맛살 대신 새우를 집어넣을게요. 그 대신 이제 마요네즈를 따로 했어요. 그쵸? 그럼 하나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보카도. 계란은 안 들어갑니다. 아보카도가 들어가서 2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하나를 넣으셔도 되는데 아보카도가 비싸서 또 이렇게 많이 안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있으니까 많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밥 말듯이 마시는데 이걸 잡아요. 여기 잡았죠? 여기 부분은? 그럼 이걸 누르고 여기 딱 여기 이게 여기를 이 손으로 누르면서 이 안에 있는 야채랑 이런 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이렇게 옆으로 뒤로 해서 밀어주세요. 붙여. 그리고 이게 김밥 말듯이 이제 주르륵 밀어는 거예요. 갑니다. 이건 뒤에는 밀고 이거는 당기고 오른손은 당기고 뒤에는 밀고 말아주고 이렇게 쫙 돌리세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말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갖고 와. 그리고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시 하고 여기를 꼭 너무 많이 누르면 밥이 깨져버리고 눌리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힘이 좋아갖고 그 스시맨들 저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꽉꽉 눌러갖고 이렇게 하는데 떡이 되네요. 싹 떡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딱 눌러서 이렇게 하세요.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양을 동그랗게 하시는 분이 있고 모양을 이렇게 해서 위에 각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각진 게 좋겠어. 네. 각시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꽉꽉 각을 잡으면 돼요. 그 대신 이 말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밑으로 가셔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딱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살살 보이잖아요.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밥을 이게 안 보이게 밥이 전체가 다 저기 하고 싶으면 처음에 밥을 깔 때 안 보이게 싹 피시면 돼요. 시간 들여서.
근데 이렇게 먹어도 전혀 상관없이 맛있습니다. 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도마가 좀 물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야 되는데. 칼을 썰 때 이게 그냥 썰으면은 여기에 싹 붙거든요. 그러면 일본 스시 셰프들은 여기가 수랑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이제 이물 말고 또 깨끗한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물 쓰기도 하는데 손에 또 저기 안에 깨끗한 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흘러내리게. 이게 스시 칼이라면 이렇게 하고 흘러내리게. 그러면 이제 물이 묻었죠? 이거 잘라 반절을. 눈 딱 해가지고. 이게 눌러버리면 밥이 다 눌리니까 처음에 스시 칼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싹 밀면 싹 밀려요. 칼이 워낙 이것도 잘 밀리는 잘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밀려면 딱 이쁘게 잘려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딱 둬요. 칼이 말고 그리고 닦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깨끗이 닦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3등분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끔. 이게 연습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로 하려면 반절로 해. 반절. 김을 반절. 최고의 찬사를 한번 해보셔. 최고의 찬사 그냥 맛있다니 뭐. 맞아. 이렇게 장식을 이제 또 사람들이 저기 하면 저를 이렇게 말아서 본인들이 다른 거 조합시켜서 말아서 이렇게 잘라 놓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뭐 그냥 운하기만 해서 말아갖고 또 잘라서 넣고 파티용으로 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많이 있어요. 뭐 조합으로 해서 뭐 만들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핀테스트. 이거 맛있죠? 맛있는데 이게 하나 말아서 이거 남았으면 말아서 하나 갖다 주든지